캘리포니아주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산불에 대한 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진화에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자리한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 중 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천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발효됐습니다.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한인 여성이 5만 달러가 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사범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의 아이까지 낳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산불이 여전히 진화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소방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재소자들까지 동원되고 있는데요. 완벽한 진화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유수 기자입니다. 아름다웠던 서부 해안가 마을이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간혹 원형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한 건물도 보이지만 대부분은 집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강풍이 줄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산불 진화는 서서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보고된 팰리세이드 산불은 오늘 오후 기준 23,713에이커를 태웠는데 31%까지 진화율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튼 산불은 오늘까지 14,117에이커가 소실됐고 65%의 높은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았던 허스트 산불과 오토 산불은 오늘 진화 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There is no greater priority than getting people back home. And the first step to that are crews that are working tirelessly to lift evacuation orders. But I want to be very clear about this because the decisions about lifting evacuation orders will be done by public safety officials and it's going to be based on safety and danger. 진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한 장소가 아닌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소방인력 부족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들도 산불 진화에 투입됐는데 형기를 단축하고 직업의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I wanted to do something good while I was here and be productive with my time and give back to the community. I have a debt to pay to society, so I'm happy to pay this debt this way and I'm hoping that we can just continue doing this and this spotlight keeps getting put on this program. 교정당국에 따르면 산불 진화에 투입된 재소자들에게는 하루 5달러 80센트에서 10달러 24센트 사이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가 마무리된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에는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쓰레기 더미를 치우거나 건물의 잔해를 정리하는 일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Si Trump va a deportar gente, eso está muy mal porque vendría todo esto de desastres que hay ahorita, Trump no contaría con la mano de obra para reconstruir, porque sabemos que los inmigrantes son parte importante en este papel, son la mano importante, son los trabajadores, son los que reconstruyen, y si no están aquí, no va a haber quien lo haga. Teams of workers, immigrant workers, undocumented immigrant workers who respond to that need and are there to rebuild roofs, to pick up the rubble, and to start building the community back to what it was.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일요일까지 산불 진화에 유리한 기상 조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인 월요일부터 다시 산타아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긴장감을 늦추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세계 최대 배터리 저장 공장 중 한 곳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지역 주민 천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공장에선 화염과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약 1,500명의 사람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모스랜딩과 엘크온 슬라우 지역 1번 고속도로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몬테레이 카운티 대변인은 오늘 오전까지 불길이 치솟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임시 대피소에 있다 친구나 가족 집으로 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모스랜딩 발전소는 수만 개의 리튬 배터리를 포함하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공장 콘크리트 건물을 넘어 불이 번지고 있다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불분명한 가운데 공장 측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화재가 진압된 후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스 몬테레이 카운티 통합교육부는 화재로 오늘 모든 학교를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크레딧 카드를 도난당한 후 은행 사칭 사기로 거액의 금융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지역 방송 매체에 따르면 볼티모어 카운티 티모니엄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인 여성 권현진 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총 5만 6천여 달러를 사기당한 뒤 끈질긴 노력 끝에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피해 금액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해 권 씨의 지갑에서 크레딧 카드와 데뷔 카드를 훔쳐갔으며 절도범은 소매점을 돌아다니며 총 2,300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권 씨는 즉시 주 거래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신고했고 절도범들이 사용한 금액의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권 씨는 며칠 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권 씨의 분실 카드 번호와 전화번호, 카드 뒤 세 자리 보안 카드까지 불러주며 안심시킨 뒤 송금 사기 시도를 막기 위해 정보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권 씨에게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권 씨가 해당 링크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요청대로 클릭하자 사기범들은 권 씨 계좌에 있던 전액 5만 6천 달러를 빼돌려 자신들의 체이스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사기범들이 ATM을 통해 현금으로 13,500달러를 인출하자 체이스 은행은 계좌를 동결했고 권 씨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13,500달러에 대한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은 거부했습니다. 10,000달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3,500달러는 결국 손실로 남았다는 게 권 씨의 설명입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에 진전이 없었고 권 씨는 스스로 사건 정황 자료와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며 은행 거래 내역서, 증인 진술서, 그리고 카드 절도범이 찍힌 CCTV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2주 후 권 씨는 경찰로부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동일한 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발신자 아이디를 믿어서는 안 된다며 상대방이 서두르거나 재촉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는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화를 끊고 사기범이 사칭한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4년 동안 남학생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조지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을 4년 동안 성폭행하고 아기를 낳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인 34살 로라 카로는 미들타운십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칠 당시 피해 남학생과 그의 형제를 가르쳤습니다.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피해자 부모는 교사가 수년에 걸쳐 피해 남학생과 형, 누나와 친구가 됐으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집에 초대해 숙박하는 등 가족처럼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부모는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남학생이 11살 되던 해 교사와 동거했고 4년간 집에서 피해 남학생과 남동생, 누나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경찰은 교사인 카론이 28살, 피해 남학생이 13살일 때 아기가 태어났으며 피해 남학생 또한 이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피해 남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과 카론의 5살 아들이 유독 닮은 점을 이상하게 느끼면서 밝혀졌습니다. 카론은 현재 성폭행, 아동학대 등으로 수감됐으며
경찰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하고 각종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이 싸우면 모두가 다친다는 메시지를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사흘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직후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주제에 대해 논의했고 중국과 미국에 모두 좋은 통화였다며 우리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가 좋은 출발을 하길 희망한다며 상호 존중 등 원칙에 따라 양국 협력을 강화하자는 말 등을 건넸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화통화에 앞서 중국 외교부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한정 국가 부주석을 특사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대부분 주미 대사를 참석시켰습니다. 미중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이 이례적으로 고위급 인사를 보낸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강추위가 전망돼 40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당 내에서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월요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극심한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40년 만에 의사당 실내에서 거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북극 한파가 미 전역을 휩쓸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십만 경찰 및 의료 인력, 경찰견이 실외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취임식을 실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워싱턴 DC 일대는 최고 기온은 화씨 22도, 섭씨 약 영하 6도, 최저 기온은 화씨 7도, 섭씨 약 영하 14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팀은 당초 지지자들이 내셔널몰에서 야외 취임식을 관람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는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질 정도로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을 직접 보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해왔습니다. 취임식이 내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참석 가능 인원에도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캐피털1 아레나에서 취임식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와 이란이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서방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빈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조약은 국방과 에너지, 금융,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 걸쳐 47개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تمام زمینه‌های امنیتی، اقتصادی، فرهنگی و تجاری ما خواهیم توانست ارتباطاتمون رو بیشتر بکنیم و با همدیگه این ارتباطات رو تقویت نماییم. 서방의 우려를 낳는 대목은 군사기술 협력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과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란과의 조약에는 한쪽이 침공당하면 지원한다는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쪽을 공격하는 침략자에게는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거라고 명시했습니다. 두 정상은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거라는 점도 강조했는데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려는 의도입니다. 유럽 시장을 잃은 러시아는 이란에 가스를 공급하고 원전 건설에도 나섭니다.
Сообща решительно противостоят давлению извне и диктату практики применения нелегитимных политически мотивированных санкций. 러시아와 이란의 밀착은 집권 2기에도 대이란 강경 정책을 예고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조약 체결로 서방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 남용입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포기간 만료 3시간여를 앞둔 어제 오후 5시 40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45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150여 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 서류에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기재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 위법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구속영장은 이미 2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됐습니다. 공수처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관례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며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구속심사에는 공수처 부장검사 등 7명 정도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구속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부지법에서 당직법관인 차한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오늘 심사에 불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미국과 중국 경제 상황이 요동치면서 한국 경제에도 변수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재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철강업체 현대제철은 지난해 말까지 2차례에 걸쳐 정부에 반덤핑 제소를 넣었습니다.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덤핑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10에서 20%나 값이 싼 중국산 물량 공세를 업계가 감당하기 버겁다는 판단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요량이 5천만 톤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1,000만 톤, 1,200만 톤 정도가 우리 시장에 풀린 거죠. 자동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량은 감산하게 되겠죠.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려고 뿌린 대규모 산업 보조금 탓에 중국은 품목마다 국내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생산을 늘렸습니다. 이미 생산량이 전 세계 공급 절반까지 불어난 철강, 석유화학에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도 공급 과다 상태입니다. 중국이 내놓은 해결책은 저가 수출을 통한 이른바 밀어내기, 지속적으로 수출 단가를 크게 낮췄고 지난해에도 7% 넘게 또 떨어뜨렸습니다. 중국과 수출국이 많이 겹치는 우리로서는 국내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도 더 값싸진 중국 물건과 경쟁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엔 60%, 다른 나라엔 최고 20%의 보편 관세를 물리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장 대미 수출이 줄어들 우려에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이 가로막히는 중국의 밀어내기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을 때리고 그다음에 중국이 미국한테 맞대응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도 우리한테 좀 간접 피해가 올 수 있고요. 미국의 보편 관세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이 최대 65조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비행시험 도중 폭발한 스페이스X의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 잔해가 상공에서 폭발한 영상들이 공개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어제 카리브해 상공에서 스타쉽 우주선 잔해 파편들이 붉고 흰색 긴 꼬리를 남기며 빠르게 낙하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CNN 등 언론은 쏟아지는 우주선 잔해 여파로 인근 상공을 지나는 여객기들이 항로를 변경하거나 대기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타쉽 우주선은 어제 오후 5시 37분 로켓 부스터 분리 후 몇 분 후 공중 폭발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비행 8분 30초 만에 통신이 끊겼고 선미 부분에 화재가 발생해 우주선이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파편은 사전 협의된 대서양 위험 구역 내에 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성공은 불확실하지만 오락은 보장된다는 가벼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LA 다저스 오타니 쇼헤이가 LA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해 $5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타니는 어젯밤 LA에서 발생한 화재에 맞서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소방관들과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지원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해 미력하지만 $5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진심으로 빠른 복구를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LA 다저스는 스포츠팀과 협력해 티셔츠 판매 등의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많은 팬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산불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총영사관 자문 이종건 변호사가 이번 산불 사태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 손해배상 청구, 범주의 피해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총영사관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예약하면 됩니다. 예약 순서에 따라 상담은 전화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